미국 대선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추가 부양책 협상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전해드렸다시피 코로나19 재확진에 유럽, 또 미국 일부 지역의 폐쇄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이번 주에 요동쳤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급락하긴 했는데 이제 어제까지를 살펴본다면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는 등 오히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 매를 먼저 맞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대주주 과세 요건 유예 기대감 뭐 이런 것들에 따른 국내 증시 리스크 일부 해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한입니다. 예, 이번 주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주요국 재확산 코로나19 더블딥 우려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설 폐쇄 뭐 계속 나오면서 급락장 공포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의외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급락을 했지만요.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위치를 보면 미국의 현재 나스닥 시장이 제일 강하고 그 나스닥 시장을 제외하면 거의 글로벌 증시에서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와 미국의 다우지수는 오히려 더 우리 시장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악재 부분을 본다면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의 딜레이 이런 점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의 펀더멘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내부로 보시면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처 능력이나 혹은 지금 현재 3분기에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혹은 전체적인 경기에 관련된 지표 등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 시장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의 위치가 나스닥과 함께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분이 증시를 단기간에 옥누르면서 우리 시장도 일부 동조화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뭐 화이자, 이 지금 백신 관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장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얘기 조금 자세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증시에 긍정적인 부분 작용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부분,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환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코로나19가 팬데믹이 2차 혹은 3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1차만큼 방역 효과가 크진 않지만 기간적인 부분 좀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백신을 보면 러시아나 중국에서 긴급 승인된 백신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상해서 바로 출시가 된 부분이고 대부분 100명 미만의 임상 자료밖에 갖고 있지 않는 데 반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지금 대부분 한 6만 명 단위의 대규모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출시로 반영된다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백신이 처음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이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공포감은 상당히 잠재울 수 있다. 특히 증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봉쇄 조치에 들어갔는데 이런 봉쇄 조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팬데믹 1차 시기를 거치면서 봉쇄 조치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백신이라는 부분까지 좀 더 더해진다면 아마도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증시에 반영되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나온 백신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백신이 상당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백신이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다음 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 다음 주에 실제로 이제 결과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정이 대주주 3억 원에 대한 부분에 유예 카드를 지금 꺼내 든 것 같습니다.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다음 주 이제 상당히 미국 대선 앞두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지금 볼 때 좀 냉정하게 평가될 부분은 결국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악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분,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의 딜레이, 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주가 되면 일단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메뉴는 어떻게 보면
어째 유럽이 재봉쇄에 들어가면서 상당 부분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2차 팬데믹의 증시 반영은 제가 봤을 때는 초기 한 며칠 정도 상간으로 단기간에 가격 조정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어쨌든 다음 주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고 대선 이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8월 이후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들은 다음 주를 고비로 어쨌든 그 파급 효과가 증시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한다면 이번 주까지 힘들고 다음 주까지 좀 고통스럽겠지만 이 기간을 잘 인내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 IT 성장률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꾸준히 좀 유입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기회 요인이 생길 수 있고 증시는 이제 악재에 대한 반영보다는 다음 주를 고비로 넘어가면서 호재에 대한 반응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전략을 참으셨다면 이제부터는 다음 주 저점을 좀 확인한 이후에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특히 이 유동성 장세 2기에서는 반드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주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